1996년 2월 24일 토요일, 미국 뉴저지주에서 버스 대여 사업을 하던 프랭크는 사업 미팅을 위해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예정돼 있는 회의에 맞춰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던 프랭크. 그렇게 플로리다주로 떠난 그는 연락이 두절되며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프랭크와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자 그의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프랭크의 직장 사무장으로부터 그가 실종된 날 미아라는 여성을 만나러 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2월 초에 프랭크의 사무실로 전화를 했던 미아라는 여성. 그날 프랭크는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었기에 사무실 직원은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나중에 전화를 주겠다고 미아에게 말했지만 그녀는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합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회의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던 미아. 그렇게 시간은 흘러 프랭크는 미아의 전화를 받았고 그녀는 자신이 일하는 직장에서 60대의 개조버스를 구입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프랭크는 횡재했다고 생각하며 미아와 미팅 약속을 잡았고 그렇게 1996년 2월 24일에 플로리다주로 향했던 것입니다. 당시 공항에서 만나기로 약속하며 자신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했던 미아. 경찰은 미아가 프랭크의 실종의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하며 그녀를 찾았지만 미아 지오다노라는 여성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물론 직장까지 모두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찰. 이는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닌 무언가 계획된 범행으로 보였습니다. 항공사 기록을 통해 프랭크가 웨스트팜 비치 국제공항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그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우선 프랭크는 신용카드 내역으로 보아 차를 빌리진 않았으나 플로리다주로 넘어온 뒤 두 번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습니다. 2월 25일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리비에라 해변의 한 모텔과 새벽 4시에 노스 마이애미의 한 주유소에서 사용된 그의 신용카드. 그의 카드가 사용된 장소에 경찰이 방문해 프랭크의 사진을 보여주었지만 직원들은 전혀 본 적 없는 사람이라 말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그의 카드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컸지만 아무런 단서도 없는 상태에서 이를 확인하기란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고 2월 초에 프랭크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는 미아의 전화 회선을 추적했습니다. 전화가 플로리다주 주피터의 한 임대타운에서 걸려왔다는 것을 확인한 경찰. 당시 그 장소를 임대했던 이는 리사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리사가 미아라는 가명으로 프랭크를 유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 경찰은 둘 사이의 접점을 조사했고 그 결과 리사가 프랭크와 사업 라이벌인 앨런이라는 남성의 여자친구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앨런과 프랭크는 어릴 때부터 친구였지만 서로 같은 사업을 하게 되면서 사이가 멀어진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된 경찰. 경찰은 다시 한번 리사의 사진을 갖고 프랭크의 신용카드가 사용된 장소로 향했고 직원들은 그녀가 그날 그 시간에 방문한 여성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2월 24일 프랭크가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리사가 차를 빌렸다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그녀가 빌린 차를 조사했지만 아쉽게도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황 증거만 있는 상태였기에 조심히 움직여야 했던 경찰은 프랭크의 실종에 관해 질문이 있다며 앨런을 찾아갔습니다. 최근 프랭크와 이야기는커녕 만났던 적도 없다며 단호하게 말했던 앨런. 그의 단호한 모습이 오히려 수상해 보였던 경찰. 경찰은 그가 프랭크의 실종에 관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며 증거 확보를 위해 도청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은 앨런의 집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는 자신이 감시당하는 것을 눈치챈 듯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사와 이야기를 나눌 때 항상 노래를 크게 틀어 대화 소리를 감추었던 앨런. 1996년 6월에 FBI가 투입됐고 그들은 리사를 신문하며 그녀가 프랭크의 사무실에 가명으로 전화를 걸어 그를 플로리다로 불러들인 이유에 관해 물었습니다. 하지만 리사는 주 대배심 앞에서도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답을 거부하면 모욕죄로 감옥에 갈 거라는 판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리사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녀가 침묵한다면 프랭크의 실종은 아무런 해결도 되지 않은 상태로 끝이 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나타난 중요한 증인. 전직 해병대 조종사였다며 자신을 소개한 빌은 앨런의 친한 친구로 그의 전용 비행기를 몰고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3월 초에 빌은 비행기를 타고 인근 바다를 돌아보고 싶다는 앨런의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빌이 당시 비행기는 수리 중이었기에 다른 비행기를 빌려오겠다고 말했지만 앨런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다며 거절했습니다. 왜 그러냐는 빌의 질문에 자신이 프랭크를 살해했고 그를 바다에 유기했는데 혹여 그의 시신이 떠오를지 모르니 바다를 둘러보고 싶다고 말했던 앨런. 당시 빌은 앨런에게 입단속을 받았고 그의 보복이 두려워 침묵했다고 합니다. 빌의 증언을 들은 경찰은 그에게 소형 마이크를 착용시켜 앨런과 그날 있었던 대화를 유도하도록 부탁했습니다. 앨런은 빌과의 대화에서 직접적으로 살인을 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에게 불리한 대화를 나눴고 후에 이것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됐습니다. 프랭크가 실종된 지 7개월이 지난 8월 29일, 경찰은 앨런을 체포했습니다. 그의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앨런의 사위는 2월 25일에 장인이 집 청소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전화를 했다고 경찰에게 알렸습니다. 그날 사위는 앨런의 집에 갔고 집 입구 벽의 일부를 뜯고 있는 청소업체 사람들과 마주했습니다. 사위에게 집 안에 혹여 무슨 자국이 있으면 청소를 해야 하니 확인해 달라고 말했던 앨런. 그가 그렇게까지 해서 감추고 싶었던 자국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알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앨런의 체포 소식을 들은 감옥에 있던 리사가 결국 자백을 했으니깐요. 1996년 2월 24일 저녁, 리사는 공항에서 프랭크를 태운 뒤 사업상 다른 사람들을 만나봐야 한다며 앨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리사는 다른 사람들이 좀 늦는다며 약을 탄 음료를 프랭크에게 건넸고 그가 쓰러지자 숨어있던 앨런이 나타나 그를 살해했습니다. 그 뒤 리사는 프랭크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거짓 흔적을 남겼고 앨런은 프랭크를 바다에 유기했습니다. 혹여 시신이 떠오를 것을 두려워해 빌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을 줄은 당시 앨런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리사는 상급살인에 대해 유죄를 판결받았고 10년의 징역을 선고받은 뒤 2004년에 석방됐습니다. 앨런은 그날 프랭크가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해 화가 나 리사를 공격했기에 그를 쏘았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빌과 나눈 대화들이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며 결국 앨런은 1급 살인죄로 2003년 3월 15일에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릴 적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동종 업계에 뛰어들며 사업 라이벌이 되자 그를 살해했던 앨런. 그가 언젠가 진심으로 유가족들에게 용서를 빌 날이 오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